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12일 이민 두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여 관괴의 육사부터 계국까지 강하였다. 특징관 김명원이 아뢰기를 친히 형장으로서 수인을 신문하였는데 포수 이대명이라는 자는 근부의 수인 조한의 사간으로 이미 승복을 하고 지금 다시 상언하여 신구하였으므로 앞뒤의 말이 다르다 하여 갇혔습니다. 신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겨울철에 옷이 얇아 얼어 죽게 되었으니 어찌 자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원래부터 그가 애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의 은혜를 졌으니 신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형신을 가하였는데 지금 형신을 가한다면 죽을까 염려됩니다. 죽을 죄가 아닌데 형장 밑에서 죽는다면 원통하고 억울할 것 같으므로 감히 진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한이 살인한 것이 시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명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수상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 응원에게 군문의 수첩이 자주 전달되고 있으니 필시 군문과 친한 자일 것이다. 도감이 후대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상장으로 대우되지는 않으나 군문의 기밀을 모두 알고 있으니 심상한 당부는 아닌 것 같다.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듣건대 절친하기 때문에 세세한 일까지 탐문한다고 합니다. 사람됨이 경박한 듯 한데도 오래 머문 지방에 피해를 끼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제 이 덕경이 보고서 주역과 소미 통감을 구해달라고 하더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는 선비인가? 하니 김명훈이 아뢰기를 문필이 있다는 것은 대략 알겠으나 선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참창관 오억령이 성품이 조용하고 자상하며 단아하고 신중하여 시론에 관여하지 않았다. 경인년에 간철이 오억령으로 하여금 어명을 받들어 영남에 선유하게 한 것은 그가 그 의도가 오억령으로 하여금 영모한다고 주의 영경을 끌어넣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오억령이 시키는 대로 봉행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대언이 온아하니 상께서 그를 상당히 중히 여겼다. 아뢰기를 호응원의 사람됨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군문과 절친하다 하니 모든 일을 의지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관이 메인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말 못할 지경이 될 것이다. 하였다. 김명훈이 아뢰기를 근데 그가 주홍을 구한다고 하는데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주홍이 품질이 좋은가 하였다. 지사 윤근수가 아뢰기를 홍에 있어서 중국 것은 기름을 넣어 인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색깔이 누렇고 종이에 번지니 우리나라의 악유로 배합한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평 좋으시니 추격해 오는 청정의 군사의 수가 매우 많다고 하니 침범할 계획임을 알만합니다. 근데 원균도 한산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합니다. 근자의 적선 200척이 좌우도에 분산 정박한 것을 막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근대 전령도에 머물러 있는 외적이 없기 때문에 원균 등이 장차 진주하려 한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령도가 부산과 가까운데 주사가 주둔하였다가 양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쩌겠는가 하였다. 김명훈이 아뢰기를 무장선이 정박할 만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적선은 풍세를 타고 나오고 우리는 풍세를 거슬러 적을 막아야 하니 아무리 만전의 형세가 있다 하더라도 적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오기는 할 것인데 군량 조달이 계속되지 않으면 철수해 돌아가기 쉬울 것 같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김명원이 아뢰기를 1만 명을 접제할 양곡의 마련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군대를 모으는 일로 외방이 소요하여 경농을 패하고 있으니 신의 생각에는 하삼도의 과거를 설시하여 인재를 널리 뽑아서 초시에 합격한 자를 군대에 입속시키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김명훈은 아래기를 아무리 과거를 보인다 하더라도 빠지고 가지 않는데야 어쩌겠습니까? 하였다. 시독관 이형우, 검토관 신설이 아래기를 황정욱의 죄악에 대하여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을 상께서 통촉하지 못하시는 바가 아닌데도 윤허하지 않으시므로 많은 사람들의 분개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적이 바야흐로 경력을 위협하고 있는데 도리어 적의 편을 든 자를 용서하시니 인심이 어찌 복종하겠습니까? 하고 이어 이형욱이 다시 아뢰기를 현재 국세가 위급하니 군신 상하가 일심 협력해야 합니다. 상께서 복수와 힐융의 도를 극진히 하셔야 마땅한데 근래에는 매양, 겸손과 퇴탁으로 전교하셨습니다. 며칠 전의 비답에도 나는 물러나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셔서는 안 되는 이 말씀에 내외의 심리 누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상께서는 모름지기 조정께서 부탁하신 중임과 신민이 앙대하는 정성을 살피시어 밤낮으로 극려하시어 구물을 회복하신다면 일국이 인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설이 아뢰기를 신들이 상차하였으나 논한 말이 뜻과 통하지 않았으므로 이어 옳지 않으신 전교가 계셨으니 원건의 인정이 누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재차 상차하고자 하였으나 자주 입시할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달하는 바입니다. 하고 오옥령이 아뢰기를 중국 군대를 내보내는 황은에 대해 속히 사언을 해야 할 텐데 신이 멀리 있으니 갑자기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향을 정하는 문제는 산사를 보낸 뒤에 이어 사신을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또 유영길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 하니 별도로 다른 사람을 차출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에 물어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오옥령이 아뢰기를 자문의 내용을 보건대 요동절강의 군사 각각 3,000명이 먼저 나오는데 대병이 나오기 전에는 16경의 조줍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대병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이 군사만으로는 외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정종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소문을 기다리지 않아도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해오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니 적병이 모이기 전에 속히 대병을 요구하여 우리 군사와 협공해서 외적을 무찌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군문에 보내는 이자에도 이런 뜻을 기입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묻기를 여러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자 김명훈이 아뢰기를 듣건대 요동 절강의 군사를 대장이 거느리고 온다 하니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병부의 자문에 함부로 전쟁하지 말라고 경계한 말이 있으니 대장이 어찌 진격하려 하겠습니까? 그들의 진격을 요청하려면 주문이 아니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문은 번잡한 듯하니 듣건 안 듣든 간에 이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하고 이어 이르기를 양향을 은으로 줄 뿐 양국으로 줄 의사는 없던가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전일에 왔던 장관들도 모두 채가의 은을 가지고 왔으나 숨겨둔 채 내놓지 않았으며 중국 사신이 올 때도 역시 은을 주어 우리나라의 양향을 먹지 않게 하였으나 모두 사용으로 쓰고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양포종은 은을 가지고 온다면 내어놓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절색 은자를 병부에서 우리나라에 주려는 것인가? 하니 김명훈이 아뢰기를 병부에서는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미안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병부에 변명할 것은 없다. 그런데 양포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오옥령이 아뢰기를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니 모두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중국 조정에 들어갔을 적에 건문 밖에서 바라만 보았고 서로 만나 담화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송경락의 동정기사의 서문을 보니 그 글이 문선처럼 매우 좋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포정이 전쟁을 독려하기 위하여 남방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니 연근수가 아뢰기를 역관의 말에 의하면 그가 대구로 내려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신설이 아뢰기를 예조가 알성에 작은 예로 할 것을 입게 하였는데 왕세자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군께서는 아직 입박하지 않으셨으니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도하신 뒤에 알성하지 않는 것도 사리에 마땅하지 않고 또 대제가 임박하였습니다. 국가의 대의사가 사전에 있는데 아직도 면목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의 의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감히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면목을 중국에서 무역해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에도 무역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면목을 무역할 수는 없다 하였다. 오 엉령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더 높으니 그들의 공급을 극력 구제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부지되는 것은 오직 인심을 굳게 맺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전쟁이 여러 해 계속되어 요역이 과중한데도 지난번 새 책사가 왔을 적에 지대와 공개를 모두 백성들에게 취해서 닭 한 마리의 값이 쌀 5마리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니 다른 것도 알만합니다. 게다가 성을 쌓기 위하여 군사를 돕는 일로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으니 농사일을 폐할 뿐만 아니라 유리하게 되어 심지어 그가 세족들까지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한 수령이 간혹 공사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어 침학이 매우 심하니 외적이 움직이기 전에 방본이 먼저 동료될 것입니다. 그래 근래 선율하는 교서가 외방으로 나갔으나 한 장의 휴지가 되었을 뿐이므로 저 백성들이 조정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저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속히 어사를 보내어 필마로 내려가서 민간을 출입하며 그들의 질고를 물어 제거할 것은 제거하게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에서 측은해야 하는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야 합니다. 하고 신설이 아뢰기를 암행어사는 한두 수령만을 잡을 뿐 일도의 인심을 화합시킬 수 없으니 특별히 어차를 내리시어 덕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이 형욱이 아뢰기를 친민의 관원으로는 수령만한 것이 없으니 그 선택을 신중히 하고 출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자에 대한 말을 속히 비변사와 상의하라 하였다. 선조 실호 86권 선조 30년 3월 12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지평 송준 정은 장만이 대사원 홍진 지비 이상의 장령 김대리의 지평 남이공 대사관 이호민 사관 이병 헌납 권경우가 와서 아뢰었다. 황정욱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선조 실호 86권 선조 30년 3월 12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지평 송준이 와서 아뢰기를 숭선 부정 이 부인은 품질이 높은 종실로서 기생 하나로 인하여 다투다가 심한 구타를 당하였으니 파직시키소서. 선정관 유희영은 사람이 우망하여 근시의 대열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채차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답하였다. 선조 실호 86권 선조 30년 3월 13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정은 장만이 와서 아뢰기를 북도의 방비가 매우 허술한데 난리를 겪은 뒤로는 잔파됨이 더욱 심합니다. 그러나 국력이 외를 방비하는 데 고갈되어 북방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일도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 본도의 정장마저 뽑아다가 남방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본도의 소식이 근래 우려되므로 군사를 맡은 관원이 길주 이북 9고을의 내노들을 모두 군사에 보충하기를 청한 것은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계책입니다.
변방이 경고한 뒤에야 근본이 변환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그 신력의 유무를 따져 번어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노를 방수에 첨보하기를 청한 공사를 회사의 회계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13일 개묘 두번째 기사 비만기록 우부승지 김홍미에 전교하였다. 이순신이 조정을 기망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어 치지 않는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며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 남을 무함하까지 하며 장성한 원균의 아들을 가리켜 어린아이가 모공하였다고 계문하였다. 방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기탄함이 없는 죄이다. 이렇게 허다한 죄상이 있고서는 법에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이유를 상고하여 죽여야 마땅하다.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금 형벌을 끝까지 시행하여 실정을 케어내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신들에게 하문하라. 우리 이순신 장군.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13일 개묘 세번째 기사 전일 권욱 등의 상소에 답하였다. 그대들이 어려운 걸음으로 몰려와서 2번씩이나 국가의 대계를 진달하였으니 충성을 바치는 정성이 매우 가상하다. 사정에 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그대들의 건의를 즉시 따를 수는 없으나 소사는 유념하겠으니 재생들은 그리할라.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14일 갑진 첫번째 기사 정은 장만이 와서 아뢰기를 북도의 내노들을 부방하게 하시고 이 춘란을 채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변장이란 자가 직무에 삼가지 않아 대단치 않은 좀도둑이 날뛰게 하였고 현재 적변이 없는데도 법에도 없는 일을 멋대로 청하여 군사를 징발하여 들어가서 방비하게 함으로써 백성을 침탈할 계획을 하였으니 그 허물이 심하다. 내 노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이 춘란은 아래대로 채직하고 공인 있는 다른 사람을 제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14일 갑진 두번째 기사 호조판서 김수가 아뢰기를 어젯밤에 양포정의 차관인 도사 영국 윤이 와서 남별궁에 묵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포정이 친신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잘 대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마도 이 사람의 부탁을 받은 것 같은데 상께서 접견해 주시기를 바라 이렇게 말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감히 아울러 진달합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14일 갑진 세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시오소 별전에 거둥하여 양포용의 차관인 지휘 영국윤을 인견하였다. 상이 영국윤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일로 인하여 수고로이 먼 곳까지 왔으니 매우 감사하오. 전일 양대인에게 보낸 회자에 양향 및 중국에서 나오는 군사의 수와 험한 곳에 응과하여 방수하는 등의 일을 모두 조목별로 나열하여 보고했는데 이미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소. 하니 영국윤이 말하기를 제가 출발하여 오다가 황주에서 그 회자를 보았습니다. 우리 조정의 인원이 분분하여 어떤 이는 조선이 200년 동안 삼국을 공손히 섬겼으니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조선의 조잔이 너무 심하니 지금 또 다시 구제하기 위하여 힘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지세의 허미와 군병 얼마를 투입해야 하느냐는 등의 일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일은 서정하겠거니와 나오는 중국 군마가 얼마이며 어느 때 나오는지를 모르겠소. 하니 영국윤이 말하기를 제가 나올 때 요병 3,000명이 이미 출동 태세를 갖추었으니
15일 출발할 것이고 서변병 5,000명도 보름 뒤에 나올 것이며 후속군 15만도 나올 것입니다. 군량도 수송해 오려 하였으나 군량을 수송하는 데는 많은 힘을 허비하여도 운반하기가 어려우므로 군량 대신 군사 각자에게 은량을 주어 곡식을 사서 먹게 하였으니 이곳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군사가 나왔을 때 귀국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양야께서는 이를 매우 부당하게 여기시어 이번에는 교부, 쇠마 등을 일체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고 통사를 불러 상에게 고하게 하기를 적병이 둔전을 하는 것은 오래 주둔하려는 계획입니다. 천병이 나와서 저들과 서로 전쟁을 한다면 좋겠거니와 혹 저들이 저희 나라로 건너갔다가 천병이 돌아간 뒤에 다시 나와서 도끼를 부린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양 보정에게 고하기를 제가 지난해 천조의 부천사를 따라 이곳에 왔었으니 이곳에 온 것이 전후에 걸쳐 모두 세 차례였으므로 적정을 대략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은밀히 고할 일이 있으니 잠시 좌우를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하니 영국윤이 종인들에게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상도 역시 좌우 차비에게 명하여 모두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영국윤이 사관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기에 홀로 피하지 않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홀로 남아있소 하였다. 다 물러나고 오직 6 승지와 기사관 등만이 남아있었다. 상이 영국윤에게 말하기를 경상 좌우도의 서생포, 부산, 죽도, 안골포 등지에 적이 운거해 있고 적병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그 뜻이 반드시 탄서하려는 계획일 것이요. 그러니 적의 대병이 다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수병과 먼저 나온 중국군이 협동하여 공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양향을 대기 어려우니 전일 중국 조정에 요청했던 양향을 반드시 수운해 와야 대병을 먹일 수 있을 것이요. 손 군문이 이미 주청하여 성지를 받들었으니 급속히 쌀을 운반해 와야 제때 될 수 있을 것이요. 중국 조정에서 준 은양은 유사에게 맡겨 조치하겠지만 대병이 나오게 되면 은자만으로 접제하기 어려울 것이요. 하니 영국윤이 말하기를 양양에 대하여 성구문이 이미 성지를 받들었지만 대병이 나올 경우 이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병이 이곳에 나온 뒤에 며칠 만에 군량이 떨어진다면 반드시 굶주리게 되어 오래 주둔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대병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두 나라 병마로는 아무리 협력한다 하더라도 힘이 약하여 외적을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 포정이 조선이 낙오된 지 외적 3, 4명을 죽였다는데 이는 무익한 일이다 하며 저에게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외적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였다. 상이 병조판서 이 항복을 돌아보며 적의 수가 얼마가 되는가고 물으니 항복이 반드시 2만 명 미만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상이 영국윤에게 답하기를 적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2만 명 미만일 것이요. 먼저 나온 중국군은 모두 정예병이니 만약 적의 예봉을 꺾는다면 반드시 사기가 저상될 것이요. 먼저 나온 중국군의 군량은 우리나라가 준비하겠소. 적의 대병이 나오면 반드시 중국의 대군이 나오기를 기다린 뒤에야 저들을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군량을 대기 어려우니 반드시 전에 성지를 받던 양곡을 수송해 온 뒤에야 접제할 수 있어. 우선 먼저 나온 중국군과 우리의 군사가 협력하여 먼저 적을 공격한다면 적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요. 그런 뒤에 우리나라가 혹 병선으로 적을 막기도 하고 혹 들어가서 적의 소굴을 점거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하니 영국윤이 말하기를 군사는 만전한 뒤에 출동시켜야 합니다. 귀국에서 적의 수를 1만 명으로 보신다면 잘못입니다. 전일 제가 외적의 진영에 가서 보니 이미 1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200여 척의 배가 왔다고 하니 군대가 반드시 2만여 명은 될 것입니다. 군량을 귀국에서 도울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천조에서 보내는 군량은 대병이 나올 때 운반해 올 것이지만 아마 제때엔 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양양의 곤란함이 개사 가보년보다 더욱 심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곳곳에 저축된 곡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곳이 한결같이 군색합니다. 신이 양부사를 따라 의주에 갔을 적에 하루는 양부사가 신에게 그대 나라가 중국에 군사를 요청하지만 사정이 어쩔 수 없다. 5, 6년 동안 적과 대치하는 사이에 중국의 재력이 이미 고갈이 되었다. 전일 평양에서 승리는 하였지만 선하의 힘을 다 쏟았으니 번번이 국외로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평수길이 비록 제장의 마음은 얻었으나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배반한다 하니 이야말로 그대 나라의 복이다. 평조신은 매우 대화하기 어려운 적이니 평조신이 없어진다면 그대 나라가 무사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 중국 조정에서 굳이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구원하려 한다면 어찌 할 수 없겠는가? 그리고 외국의 일을 또 어떻게 그리 자세히 할 수 있다든가? 평조신에 대한 말도 분명히 이해할 수 없다. 전일 양부사가 사은하는 외인을 거느리고 왔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이는 헛소문입니다. 수원에서 대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부사가 적을 막는데 무슨 방책이 있다고 하든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자기도 방책이 없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구제하는 힘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으니 그대 나라에서 스스로 힘써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영국윤이 말하기를 천병이 나옴으로 해서 적들이 다 물러간다면 대병이 오래 머물러 있기가 어려우니 부득이 돌아가야 합니다. 대병이 돌아간 뒤에 적이 다시 나온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런 연유를 회의자에 기입하여 자세히 회부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영국윤에게 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지어 보내겠소마는 우리나라가 말한 일도 자세히 군문에 고해주기 바라오 하였다. 영국윤이 말하기를 오늘 상의한 일들을 진력하여 고하겠습니다. 회자의 초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양포정이 한강 및 임진, 대동강 등에 적선이 올 수 있는가 하고 또 기구의 조련된 병마를 외적이 얕보고 있으니 후일 서로 전투할 때 천조의 복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말하기를 한산도에서 수병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감히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전라도로 돌아 나왔을 것이요. 충청, 황해, 평안도와 금주, 복주, 해서, 계주, 요양이 모두 한 물로 수로가 통해 있어 막힌 곳이 없어. 중국 복장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을 시켰어 하였다. 영국윤이 말하기를 해로가 이처럼 서로 동하기 때문에 양포정이 물은 것입니다. 한산도 말고 달리 대해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까? 외적이 돌아가지 않고 천병이 오래 주둔한다면 양양 문제가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기국에 둔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모두 양포정의 뜻이다. 이 사람이 올 때 필시 양포정의 지시를 받고 온 것인 듯 하니 대신 및 비변사 당상들로 하여금 상의하고 가서 만나보고 대답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영국윤이 말하기를 반드시 지도를 얻고자 하는 것은 적병이 있는 곳과 지세의 험이 도로의 원근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니 꼭 만들어주라고 분부하소서 하니 상이 분부한 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영국윤이 아뢰기를 송군문 양포정이 모두 조령 말고는 저기에 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수천의 군병만으로도 조령을 지키기에 넉넉하다고 하였으므로 정세한 천지 도를 얻어가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모두 덜어주겠다고 하고 드디어 읍하고서 자리를 파하였다.